강민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 윤서연이 운전대를 잡은 세단은 서울의 저녁 도로를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다. 결혼 7년 차 두 사람은 바쁜 일상 속에서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지만 오늘은 서연이 먼저 외식을 제안했다. 여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녀의 미소는 민재의 마음을 살짝 녹였고 그는 흔쾌히 동의했다. 레스토랑에서 보낸 시간은 나쁘지 않았다. 서연은 평소보다 말을 많이 했고 민재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오랜만에 설렜다. 하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남의 번잡한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트럭이 그들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서연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소리쳤다. 뭐야 이게? 민재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뒤에서 달려오던 SUV가 그들의 차를 쾅 하고 들이받았다. 차체가 흔들리며 민재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안전벨트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눈에 띄는 부상은 없었다. 민재는 심호흡을 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괜찮아 서연아? 그는 서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물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확인했다. 뒷차 운전자는 이미 내려와 연신 사과를 하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일단 블랙박스 확인해 봅시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보험 처리도 쉬울 테니까. 그는 차로 돌아와 블랙박스 화면을 켜려 했다. 하지만 서연이 갑자기 그의 손을 붙잡았다. 여보, 지금 그걸 왜 봐? 보험사에 맡기면 되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다. 민재는 의아한 눈빛으로 서연을 쳐다봤다. 그냥 확인해 보는 게 낫지 않나? 혹시라도 불리한 상황이면 미리 알아둬야지.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다. 지금 정신 없는데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는 블랙박스에서 SD카드를 꺼내 자신의 핸드백에 쑥 넣었다. 민재는 순간 당황했다. 서연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다. 그녀는 원래 꼼꼼하고 논리적인 성격이었다. 사고 상황을 즉시 확인하는 게 그녀답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 서연아, 그냥 잠깐만 보자. 뭐가 문제야? 민재가 재차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나 지금 머리 아파. 그냥 집에 가자. 그녀의 눈빛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민재는 그 순간 직감했다. 뭔가 이상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재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서연은 조용히 운전했고 평소처럼 라디오를 켜지도 않았다. 민재는 그녀의 옆모습을 곁눈질로 관찰했다. 서연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뭘 숨기려는 거지? 민재는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단순한 교통사고였다.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는 서연이 핸드백에 넣은 SD카드를 떠올렸다. 그 작은 카드 안에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다. 사고 당일 밤 윤서연이 머리가 아프다며 바로 잠이 들었고 민재는 아내가 잠이 든 걸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에 놓인 서연의 검은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아내의 물건을 뒤진다는 건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낮에 있었던 서연의 이상 행동, 블랙박스 SD카드를 감추려던 단호한 태도와 떨리던 눈빛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냥 확인하는 거야. 별일 없으면 다행이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핸드백에 손을 뻗었다. 핸드백 안은 서연답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지갑, 립스틱, 열쇠, 꾸러미. 민재는 조심스럽게 안쪽 지퍼 포켓을 열었다. 그곳에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SD카드가 있었다. 민재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는 카드를 꺼내 손에 쥐고 잠시 멈췄다. 이걸 정말 봐야 하나? 하지만 이미 그의 손은 노트북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민재는 노트북을 켜고 SD카드를 꽂았다. 블랙박스 영상 파일들이 화면에 떴다. 그는 사고 당시 영상을 먼저 확인했다. 트럭이 끼어들고 뒷차가 충돌하는 장면은 예상대로였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민재는 안도하려는 찰나 사고 몇 시간 전의 영상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서연이 차를 몰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그런데 곧 낯선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서연아, 오늘 좀 일찍 끝낼 수 있지?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부드러운 톤, 어딘가 친근한 말투. 민재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서연의 대답이 이어졌다. 응, 오빠. 오늘 좀 여유로워. 우리 어디 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평소 민재에게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억양이었다. 민재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서연의 얼굴은 살짝 상기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민재가 최근 몇 년간 보지 못한 설렘 가득한 표였다. 그럼 우리 평소 그 카페 갈까? 거기 디저트 새로 나왔다던데.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좋아, 오빠. 근데 나 오늘 좀 예쁘게 입었나? 서연이 웃으며 물었다. 남자는 낮게 웃으며 대답했다. 너 언제 안 예뻤어? 항상 최고야.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민재는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오빠? 이게 뭐야?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다. 남자의 얼굴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블랙박스의 각도 탓에 조수석은 화면 밖에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과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민재가 알지 못하는 장소들, 카페, 공원, 심지어 특정 레스토랑 이름이 대화 속에서 오갔다. 민재는 그들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서연의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그 소리는 낯설고 동시에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민재는 서연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결혼 초기에 서로의 비밀번호를 공유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언제 바꾼 거지? 그는 서연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확인하려 했지만 최근 게시물은 없었다. 서연은 원래 SNS를 자주 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달간은 아예 활동이 없었다. 민재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SD카드를 다시 케이스에 넣고 핸드백에 돌려놓았다. 서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모든 걸 원래대로 해놓았다. 그날 밤 민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민재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서연은 왜 나를 속인 걸까? 그는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떠올렸다. 서연이 오빠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그녀의 행복한 미소. 모든 게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민재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다음 날 그는 서연을 미행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이든 그는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갔다. 강민재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평소처럼 회사 얘기를 늘어놓았다. 오늘 좀 바빠서 정신 없을 거야. 저녁엔 늦을지도 몰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다. 늦는다. 그래. 그는 더 이상 서연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블랙박스에서 들은 그 남자의 목소리, 서연의 다정한 웃음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늘 그는 진실을 확인할 작정이었다. 민재는 회사에서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한다. 그는 자신의 차를 이용하면 서연이 눈치챌까 봐 택시를 타기로 했다. 서연의 퇴근 시간에 맞춰 그녀의 회사 앞에 도착한 그는 택시 안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오후 6시 서연의 흰색 세단이 회사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다. 저기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민재는 택시 기사에게 단호히 말했다. 기사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뒷좌석에서 숨을 고르며 서연의 차를 주시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서연? 서연의 차는 익숙한 도심을 지나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갔다. 민재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회사에서 곧장 집으로 오는 게 보통이었다. 그런데 이 낯선 동네는 뭐지? 마침내 서연의 차가 한 모텔 주차장에 멈췄다. 민재는 택시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게 하고 숨을 죽였다. 모텔이라니. 그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다. 모텔 입구에서 서연이 내렸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민재가 기억하는 그녀의 출근 복장과는 달랐다. 곧 한 남자가 그녀를 맞으러 나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서연은 그의 품에 살짝 기대며 웃었다. 그 모습은 민재에게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렇게 다정하게 모텔로 들어가고 있었다. 민재는 차 안에서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온몸을 휩쓸었다. 저게 뭐야, 윤서영.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모습을 사진 찍었다. 서영과 그 남자가 모텔 문을 넘어 사라지는 순간까지 그는 카메라를 놓지 않았다. 택시 기사는 조용히 기다렸지만 민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 기사님, 집으로 갑시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집에 돌아온 민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스마트폰 속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다. 서연의 미소, 남자의 손길. 모든 게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는 결혼 7년 동안 서연을 믿었다. 그녀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야근이라 생각했고 주말에 혼자 외출하면 친구를 만난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민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는 서연의 배신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녀와 그 남자가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오래 이런 짓을 해왔는지 알아내야 했다. 민재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다. 이혼 소송,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상간남 소송까지. 그는 서연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민재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갔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아내로 볼 수 없었다. 강민재는 서연의 배신을 확인한 후 분노와 슬픔 속에서도 차갑게 머리를 굴렸다. 그는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민재는 인터넷에서 평판 좋은 사설 탐정을 찾아 연락했다. 탐정은 빠르고 조용히 움직였다. 며칠 만에 서연과 그 남자의 관계를 낱낱이 파헤쳤다. 남자는 서연의 회사 동료 박준혁이었다. 30대 후반의 미혼 남자로 두 사람은 반년 전부터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왔다. 탐정은 그들의 모텔 출입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심지어 강남의 한 카페에서 다정히 손을 잡고 있는 CCTV 영상까지 확보했다. 민재는 탐정이 건넨 증거 파일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모든 게 명백했다. 민재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이혼 소송뿐 아니라 박준혁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도 준비했다. 변호사는 증거가 워낙 확실하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이 정도면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겁니다. 상간남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서연과의 7년 결혼 생활 함께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어떻게 그녀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 답을 찾고 싶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건 복수와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재는 서연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이 집에 돌아오길 기다리며 식탁 위에 탐정이 건넨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모텔 입구에서 준혁의 품에 안긴 서연, 카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사진 한 장 한 장이 민재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저녁 8시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여보, 나 왔어.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신발을 벗었다. 하지만 식탁 위의 사진을 보고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는 차갑게 그녀를 노려봤다. 설명해봐, 윤서연. 이게 다 뭐야? 서연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야, 이건 오해야. 진짜야.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민재를 쳐다봤지만 민재는 단호히 말을 끊었다. 오해? 모텔까지 들어가는 게 오해라고? 박준혁이랑 반년 동안 만난 것도 오해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연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민재는 서연의 눈물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한때는 그녀의 눈물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책상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내일 변호사 만날 거야. 그리고 박준혁도 가만 안 둘 거야. 상간남 소송까지 준비했어. 서연은 서류를 보고 몸을 떨었다. 민재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무릎을 꿇고 민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차갑게 손을 뗐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했다. 7년 동안 너만 믿었어. 근데 이게 뭐야? 날 이렇게 배신하고도 뻔뻔하게 집에 들어와 웃을 수 있었던 거야?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얘기할 거 없어. 준비해. 곧 끝날 거야. 민재는 서연을 뒤로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곧 얼굴을 닫고 이를 악물었다.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서연과 박준혁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민재는 창밖의 어두운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싸움 반드시 이기고 말리라. 강민재는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차분히 준비했다. 그의 변호사는 탐정이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한 전략을 세웠다. 블랙박스 영상, 모텔 출입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이 서연과 박준혁의 불륜을 명백히 증명했다. 재판은 민재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서연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민재는 단호했다. 그는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배신으로 짓밟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혼 소송에서 민재는 승소했다. 재판부는 서연의 명백한 귀책 사유를 인정했고 민재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공동으로 소유했던 아파트와 저축의 대부분은 민재의 몫이 되었다. 서연은 변호사 비용과 소송 과정에서 이미 재정적으로 궁핍해진 상태였다. 상간남 소송 역시 민재의 승리로 끝났다. 박준혁은 민재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준혁은 직장에서 명예를 잃고 동료들의 비난 속에 회사를 떠나야 했다. 민재는 법정에서 준혁의 굳은 얼굴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승소의 기쁨 뒤에는 여전히 텅 빈 가슴이 남아 있었다. 소송이 끝난 후 민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회계사로서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강남의 깔끔한 원룸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공간은 그에게 자유와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가끔 밤이면 서연과의 추억이 불쑥 떠올랐다. 결혼 초기에 함께 웃으며 여행했던 제주도, 서연이 아침마다 끓여주던 된장국. 민재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과거를 떨쳐냈다. 그건 다 거짓이었어. 그는 자신을 다잡았다. 한편 윤서연은 소송 이후 삶이 급격히 무너졌다. 그녀는 재산을 잃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회사에서도 불륜 사실이 퍼지며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결국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으로 이사했다. 서연은 밤마다 후회에 잠겼다. 민재와의 안정된 결혼 생활을 왜 그렇게 쉽게 저버렸을까? 그녀는 민재의 차가운 눈빛과 법정에서 그가 던진 단호한 말을 떠올렸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끝없이 찔렀다. 서연은 박준혁과 다시 관계를 이어가려 했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을 받아줄 거라 믿었다. 소송이 끝난 후 그녀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때는 내가 너무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연아, 이제 그만하자. 너 때문에 내 인생도 엉망이 됐어. 그는 그녀의 사과를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다. 그녀가 의지하려 했던 마지막 끝마저 끊어졌다. 서연은 준혁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그의 아파트 앞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준혁은 이미 다른 여자와 함께였다. 서연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여자는 서연을 위아래로 후르며 말했다. 누구세요? 준혁 씨, 지금 바빠요. 서연은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다. 준혁은 그녀를 완전히 버린 것이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그녀의 불륜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민재도 준혁도 심지어 그녀 자신의 자존감마저 잃었다. 민재는 우연히 지인에게서 서연의 소식을 들었다. 서연이 회사도 그만두고 어디 싸구려 원룸에서 산다던데 민재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이 후회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에 어떤 쾌감도 느끼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자초한 결과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민재는 주말 아침 새로 산 등산화 끈을 묶으며 미소를 지었다. 친구들과 함께 떠날 산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다짐했다. 그래, 이걸로 충분해. 그는 과거를 뒤로하고 문을 열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서연의 후회와 고통은 더 이상 그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우지 못했다. 민재는 이제 자유였다.